안녕하십니까. 국립기후생태연구실 정길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산 딱정벌레에서 성비 교란 미생물이 감염 실태를 조사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방제에 활용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산 딱정벌레 201종에서 곤충의 성비 교란을 일으키는 볼바키아라고 하는 미생물의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요. 친환경 해충 방제 활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생태 연구의 일환으로 농진청하고 함께 협업으로 진행했는데요. 201종에서 농진청에서 201종의 유전자를 제공받아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볼바키아의 미생물 감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종 중에서 12.8%에 해당되는 26종의 딱정벌레가 볼바키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산림해충은 꼬마 긴다리 범하늘소를 포함해서 총 7종, 그리고 밭 작물에 해를 주는 농업해충은 오이 잎벌레를 포함해서 총 3종이 되겠습니다. 볼바키아 박테리아는 곤충류하고 그 다음에 선충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포내 공생미생물입니다. 이 세포내 공생미생물은 세포질 불합치 등 4가지 성비 교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런 성비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곤충의 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 방제에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세포질 불합치라는 작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볼바키아에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은 암컷이 감염이 되어 있는 수컷과 짝짓기를 하는 경우 암컷은 암컷이 낳은 알은 모두 죽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북쪽에 보시면은 그림과 함께 볼바키아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4가지 성비 교란 작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세포질 불합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염이 되지 않은 암컷이 감염 수컷으로 짝짓기를 하는 경우에 암컷이 낳은 알이 모두 죽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짝짓기, 즉 감염이 되지 않은 암컷과 감염이 되지 않은 수컷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알이 발생하고요. 나머지 수컷이 볼바키아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암컷들은 정상적으로 알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3가지 성비교란 작용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자성화라고 해서 이제 공벌레라고 하는 작은 벌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유전적으로 수컷이라 하더라도 이 볼바키아에 감염이 되게 된다면 그 수컷이 암컷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른 감염이 되지 않은 수컷과 짝짓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3번째 웅성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류 등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수컷으로 발생될 알이 볼바키아 감염에 의해서 아예 발생이 멈추고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보시면 단위생식이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암수컷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해서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데 볼바키아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수컷이 다 사라지고요. 암컷만 태어나는데 그 암컷들이 정상적으로 무성 생식을 통해 가지고 자손들을 낳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에서는요. 볼바키아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해충 방제를 통해 가지고 곤충 매개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댕기열의 자연 감염 사례를 거의 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볼바키아에 감염된 모기를 자연 상태에 방사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기 개체군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구가 가능한 것은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웰컴 투 재단 등에서 성비교란 작용을 위한 모기 방제에 지난 10년간 약 1,500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곤충류는 특정 종이 대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충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립생태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곤충에서 볼바키아의 감염 실태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고요. 이런 성비교란 작용과 더불어서 생태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응용에 대해서도 지속적 연구해서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 방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강은입니다. 이 해충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연구하신 딱정벌레라든지 뭐 하늘소 이런 곤충들은 지금 우리나라 뭐 농사를 짓는다는 듯이 할 때 되게 좀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해충인지 궁금하고요. 오히려 그 미국에서 모기 살포에서 방지 효과가 거둔다고 했는데 국내에 있는 모기들한테는 적용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부친 자료 2에 보시면은 그 201종의 딱정벌레 중에 그 이번 조사에서 볼바키아 감염이 확인된 26종의 딱정벌레 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림해충으로 분리된 것이 7종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해충으로 분리된 것이 3종인데 산림해충의 경우에는 대개는 질병을 옮긴다는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갉아먹는 그런 해를 일으키고 농업해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잎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해충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친환경 방제를 통해서 구제를 한다면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볼바키아를 이용한 모기의 방제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12개국의 아까 말씀드린 12개국은 국제적인 콘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콘소시엄에 가입을 한다면 충분히 모기의 방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김원입니다. 되게 재밌는 브리핑인데 이게 그러면 그 12개국 그 컨소시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구나 뭐 그런 거하고 지금 생태원에서 하시니까 어떤 차별성이 좀 궁금하고요. 아까 이전 기자 얘기한 거랑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그 모기내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 복지부하고 좀 코업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그 정부처 뭐 기후변화 자원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첫 번째 12개국의 콘소시엄의 경우에는 월드 모스키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기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플라비 바이러스 계통의 계통을 매개하는 모기 방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이라는 설립 목적 자체가 생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모기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환경, 특히 이제 산림 생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딱정벌레를 타겟으로 해서 연구 시작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원헬스라고 해서 인류의 질병하고 생태 질병은 함께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국립생태나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지난 몇 년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협력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에 국외의 성공 사례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어떤 친환경적인 모기 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와 향후에는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